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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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티지 조지아 리얼티의 김혜경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오늘은 집을 구입하실 때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헤리티지 조지아의 여주은 브로커님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은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바이어분들을 만나면 바이어들이 저희한테 저는 집이 이런 방 3개, 뭐 20만 불 때, 30만 불 때 그렇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집을 여러 번 사고 파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사 가실 확실한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먼저 여쭤보잖아요. 집 종류에 대해서. 뭐 2층 집을 선호하세요? 아니면은 렌치하우스를 선호하세요? 아니면 타운하우스, 콘도미니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장단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단점은 뭐 렌치하우스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찾으시고, 왜냐하면 이제 계단이 없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한 공간에 모든 주거 환경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2층 집은 조금 더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죠. 네. 1층에는 뭐 부엌, 거실, 그다음에 뭐 리빙룸, 거실이 리빙룸인데 이제 그 손님 오셨을 때 앉는 공간, 그런 공간이 있고, 침실이 위층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이 좀 분리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타운홈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 잔디 관리를 이제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하려면 잔디 관리를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손이 좀 덜 가죠? 손이 좀 덜 간다. 근데 이제 대신 이제 저기 렌치하우스나 2층 집처럼 프라이버시가 없다. 프라이버시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옆에 벽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그거보다 그냥 집보다는 조금 프라이버시가 덜할 수는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 콘도미니엄은 그렇게 많이 사시지는 않지만 한국식 아파트 같이 생긴 콘도미니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어떨까요? 콘도미니엄은 이제 앞에 그 컨시얼지,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하면 그 시큐리티 보안 요원이 그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훨씬, 그리고 거기는 아예 입구에서부터 락이 그러니까 잠겨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데에서부터 이제 그 손님들, 비지터들을 관리를 할 수 있다. 대신 이제 월 관리비가 조금 나온다는 단점이 있고. 젊은 분들이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대도시 쪽에 많다 보니까. 그 뭐 여기도 아틀란타도 도시, 그러니까 그 다운타운 쪽으로 갈수록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집을 하다 보면 바이어분들이 이렇게 제가 집을 같이 보다 보면 이런 집은 옆에 주위 분들이 사실 때 이런 집들은 피해야 된다 하는 점들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스타코 집인데요. 외관이 스타코로 된 거를 피하셔야 된다고 무조건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스타코가 종류가 2개인데요. 하나는 하드코트 스타코가 있고, 이제 피하시는 게 신데릭 스타코라고 가짜 스타코가 있어요.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그 이제 스타코 인스펙션을 제대로 하시면 그거는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드코트 그렇죠. 스타코는 뭐 벽돌이나 요새 유행하는 하드플랭크 집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면은 스타코 집들이 고급 주택들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예. 사이딩도 많지만 사이딩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도 있고, 근데 무조건 그걸 피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드코트 스타코는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비싼 집에 쓰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예. 뭐 밀리언 달러 그렇죠. 하우스에 쓰고 있고, 세인아이비나 예. 슈가로프 컨트리 그렇죠. 클럽에도 많죠. 그건 다 하드코트 스타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데릭 스타코로 지었어도 요새는 다 하드코트 스타코로 바꾸시는 경향이 있고, 그러시구나. 예, 경향이 있고, 신데릭 스타코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조지아에서 흔히 말하는 하얀 개미, 흰 개미, 터마잇. 그 터마잇을 먹을까봐. 왜냐면 이제 신데릭 스타코는 진짜로 그 시멘트 콘크리트를 바르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바르니까 그 안에 습기를 머금어요. 그러면 터마잇이 제일 좋아하는 게 습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도 모든 신데릭 스타코가 터마잇을 다 먹느냐, 그건 아니고요. 셀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데릭 스타코면 터마잇 인스펙션 미리 그렇죠. 해서 리포트 보내주시는 집을 있죠. 팔게 내놓으시는 게 좋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 리포트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겁내하실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니다 보면 집 옆에 큰 전신주나 송전탑 네. 이런 것들 뭐 많잖아요. 근데 저거 있으면 머리가 아플 것 같고 뭐 많은 분들이 바이어분들이 멀리 있어도 좀 피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게 왜냐하면 예전에 뭐 요새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어떤 그 리포트에서 보면
이제 그게 암을 유발한다. 아. 그런 리포트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시고 괜히 이제 그걸 보면 머리가 아프시다 이러는데 그것도 이제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거 앞에 있는 집들이 보통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죠. 네, 컨디션도 새 집들도 좋고 많고. 값도 왜냐하면 새 집은 이제 지을 질 데가 땅이 없어요.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데밖에 그게 이제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 있고 또 굳이 그게 집 위로만 올라가지 않으면 예,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게 보인다고 우리 집에서 보인다고 해서 그 집을 안 살 이유는 없는 예. 것 같고 바로 뒤에 있으면 그 그렇죠. 집은 생각을 좀 해봐야죠. 그리고 또 제가 집을 보여드리다 보면 집이 이렇게 들어가서 T자 집으로 되는 집이 있잖아요. 위치가 네. T자 집에 그러면 이제 불이 너무 밝을 것 같고 트래픽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도 많이 피하시지만 의외로 또 T자 집이 많아요. 찾아보면. 그래서 보통 그 이제 저희가 T랏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T랏은 빌더들이 정말 정 가운데에 짓지는 않고 살짝 그렇죠. 비켜서 약간 비켜있죠. 살짝 비켜서 지어 놓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새 집은 그게 집이 다 보이는데 조금 지나면 다 나무를 앞에 맞아요. 심거나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차폐라고 하는데 그거를 블락킹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씁니다. 네. 이제 굳이 그 집이 정말 내 드림하우스인데 그 틸라 때문에 못한다? 그거는 뭐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맞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소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그 차 헤드라이트 그 불빛 때문에 그런데 그게 별 상관이 없으시면 그리고 뭐 그게 큰 도로에 있는 소음은 아니니까요. 이제 한번 보시고 그죠. 그리고 너무 정 가운데 있으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T자집이 앞쪽으로는 거실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입구이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생활하시지 않는 위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불이 엄청 많이 방해가 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요새는 집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에 맞습니다. 컨디션과 가격만 지금 이것저것 좋으면 따질 때가 아니죠. 가격만 좋으면 다 예. 예, 저기 다 하시는 것 예.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저께도 집을 봤는데 집이 이렇게 꺼져 있는 집이 있고 위로 올라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살짝 올라간 것까지는 괜찮아요. 집도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근데 이렇게 꺼져 있는 집. 그게 이런 이제 보실 때 제가 이제 이때까지 경험을 보면 그죠? 그 집 혼자 꺼져 있으면 많이 꺼져 있으면 그리고 길에서 그 집 지붕밖에 안 보인다. 그거는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좀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되고 그 집 단지를 봤을 때 네. 집 전체 그러니까 그 지대 자체가 그쪽으로 이렇게 정말 slightly 이렇게 슬로우비 돼 있으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집만 이렇게 보면 드라이브웨이가 살짝 내려가는 집들이 있죠. 모든 네. 물들이 흘러갈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집 혼자 꺼져 있으면 그 집으로 물이 다 모이겠죠. 그죠, 근데 그죠. 그 집 뒤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형이 그렇게 돼 있으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뭐 그리고 또 가끔 가다 보면 여기 뭐 빗물도 모이게 하고 하는 디텐션 네. 펀드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하수구가 뭐 있다거나 네. 그런 거 있으면 저기 모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지아는 또 크릭 같은 것도 많고 집 뒷마당 쪽으로 개울이나 저는 좀 큰 호수나 그런 거 참 좋아하는데 또 손님들은 저런 거 있으면 여름에 모기 끼잖아요. 뭐 냄새 나요. 이러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지아는 어차피 여름에 목이 많습니다. 그 뭐 그죠. 디텐션 펀드, 리텐션 펀드, 맞아요. 호수 아니어도 되게 많은데 대부분 바이어가 그 리텐션 펀드나 디텐션 펀드를 하수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하수구가 그렇게 뚜껑이 열린 채로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집 뒤에서 바로 보이진 않잖아요. 대부분 디텐션 그리고 펀드는.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네. 블락을 해놨어요. 그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나무로 블락을 하던 폭이 보인다고 저기서부터 냄새가 오면 어떡하나 이제 괜히 걱정들을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냄새가 오면 그러니까 시나 카운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하수구가 그렇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냄새가 그죠. 나면 그 하수 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별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특별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개인 취향이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septic 탱크라 그러죠. 한국말로 네네. 정화조. 예. 생각외로 저 사우스 폴사이스 카운티 한국 분들 많이 사시는 수완이 쪽에 2000년대 이후에 지은 집에도 생각외로 있더라고요. septic 탱크가. 그러면 이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그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저희 주된 손님층이신 한국 분들이 맞아요. 옛날에 정화조를 보신 적이 저 없죠. 이렇게 아니 정화조도 있었는데 아, 옛날에 그 차. 차를 퍼내는 차. 마셔가지고 예, 그러면 아침에 재수지 오는 건데. 예, 전문 용어로 똥차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신 경험이 있어서 예,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그러니까 septic 탱크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예. 하자면 있는 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그러니까 언제 클리닝을 했는지 그렇죠. 한 3, 4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되죠. 예, 뭐 더 빨리 해줘도 어. 좋고 그리고 언제 클리닝을 했는지 그리고 위치를 알아놓으셔야 그렇죠. 합니다. 이제 어떤 सब디비전은 그 집은 하수구인데 그 하수구를 통째로 모아서 septic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본인은 물론 그 집은 그 수어 하수도인데 이제 전체로 모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뭐 그 집이 정말 마음에 드시고 위치도 좋고 가격도 좋고 뭐 그리고 또 새 학군도 집이에요. 예. 깜짝 놀라게. 예. 그러니까 사우스폴사이스는 예. 그런 경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카운티에서 예. 그렇게까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긴 하고 하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닌데 이제 요새는 그 septic 탱크가 그 용량도 커지고 해서 예전에는 그러면 디스포저를 못 썼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디스포저를 써도 되고 이제 휴지를 그 변기에 넣어도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언제 클리닝을 했는지 위치가 어딘지 왜냐하면 그죠. 이제 그 집에서 한 20년 사실 거다 그러면 이제 한 번은 그거를 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그럼요.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집을 팔려고 리스팅을 받으러 가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septic 회사랑 저랑 이제 이렇게 찌르면서 땅을 그죠. 하수 어디에 묻혀 있나 그런 걸 찾은 적이 있어서 그것만 확실하게 해놓으시면 그것도 뭐 septic이 있어서 크게 피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손님 중에 네. 또 septic 탱크를 선호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아무래도 그 물값이 그렇죠. 굉장히 절약이 되죠. 수어 차지가 예. 안 나오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거진 반값이더라고요, 물값이. 예, 그런데 그렇죠. septic 탱크 클리닝 하는 거는 한 350불에서 400불? 그렇죠. 그게 한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요즘 같은 코비드 시대에 손님들이 식구들끼리 너무 모여 있다 보니까 이걸 분리하려고 베이스먼 있는 집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시고 또 베이스먼을 또 언피니시 돼 있는 거를 또 지금 다시 피니시 하시려고 하신 분이 많거든요. 구입하실 때 유의사항 지하실이 있으면 대부분 구입하시기 전에 인스펙션 할 때 레이돈 테스트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돈 테스트 한국말로. 예. 그거 꼭 해야 되나요? 뭐 저는 하시라고 그죠. 권해는 드리죠, 권해드립니다. 근데 예. 이제 조지아에서는 아직 리ኳ이어먼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그 미드웨스트 중서부하고 그 뉴욕은 아마 리ኳ이어먼으로 알고 있고 조지아는 리ኳ이어먼은 아닌데 이제 뭐 옛날 집은 이제 그 만약에 레이던이 나와도 그거를 그러니까 그 라돈 감압기를 설치를 하면 미티게이션을 설치를 이제 한국말로 하면 감압기. 그래요? 저 한국말 몰랐어요, 저도. 근데 설치를 하면 되는데 새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요새 만약에 레이던이 발견이 되면 1,000불 준다 뭐. 아니요, 이게 그 1,000불도 주고 그 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장치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레이던이 있으면 그 레이던을 뺄 수 있게 그 지하에도 그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 그 천정에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다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레이돈 테스트를 하면 보통 뭐 3점이다 4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3 피코큐리 수치가 나오면 3점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4 피코큐리가 나오면 이거 집 사도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미티게이션을 설치를 하면은 괜찮잖아요. 아니면 심지어 안 나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예, 요새는 이제 그 셀러들 중에 아예 그냥 파시기 전에도 자기가 그렇죠. 불안하다기보다는 그냥 설치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 있다고 뭐 저거 있으면 이상한 집이니까 안 산다 이러신 분들도 많으신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 그것만 왜냐면 그거를 밖으로 빼내주는 거니까 차라리 그 집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로 여주은 씨께서 재미있게 쉽게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그 질문 너무 많이 준비를 해갖고 그래요? 예, 그 피코큐리.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셀러 쪽으로 해볼까요? 오늘은 바이어 쪽으로 했으니까. 예, 셀러 쪽으로 해도 되고 저희가 또 집을 보여드리고 저희 같이 김혜경 부동산 전문인과 같이 집을 보여드리러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저 다음번에는. 그러면 집을 당장 구입을 하시지 않더라도 오늘 여러 가지로 알아두시면 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한테 댓글 달아주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